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8합 면사고요. 콘사로 이루어져서 조금 사용하고 남은 아이들인데 이거로 한번 예쁜 토드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하프 토드백이에요. 약간의 하프 모양 같은 가죽 가방을 핀테레스트에서 봤는데 가죽 가방 모양이 너무 예뻐서 코바늘로도 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요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생긴 가방을 코바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 색상도 비슷하게 청록색이랑 베이지색 두 개를 똑같이 활용해서 한번 조임끈을 넣는 토드백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이름은 하프 토드백인데 하프 모양처럼 생겨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베이지색으로 가방 앞면하고 뒷면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뜨기 11개로 시작해서 간단하게요. 반쪽만 타원형 뜨기를 계속 돌아올 거예요. 39단까지 코늘림을 할 거고요. 13번째 단이랑 23번째 단, 33번째 단에는 조임끈 넣을 구멍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임끈 넣는 구멍에서는 짧은뜨기 4개, 사슬뜨기 3개,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검정검정 6군데에다가 조임끈 넣을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전체 이렇게 타원형으로 떴을 때 총 코수는요, 총 코수는 우선은 10코 들어가고 11번째 코는 코늘림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39단까지 코늘림을 할 거여서 총 137코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수 실수하지 않도록 세야 되기 때문에 반수링도 몇 개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 부분은 청록색 부분으로요. 짱짱 기법으로 옆면을 좀 단단하게 뜨려고 합니다. 가죽 같은 거를 덧대하면 정말 예쁠 것 같긴 한데 한번 짱짱 기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가방 바닥 뜬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137개의 사슬뜨기를 해가지고요. 총 27단까지 뜰 건데 8번째 단이랑 18번째 단에는 조임끈을 넣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짱짱 기법으로 만드는 거라 끈 넣는 구멍이 예쁘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조임끈 넣는 구멍을 짧은뜨기 4개와 사슬뜨기 3개로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비슷한 모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물은 면사, 18합 면사인데요. 뭐 또 다른 면실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실을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요. 가방 조임끈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스웨드 사무드 끈, 요 연한 색을 이번에 활용할 건데 2m니까 충분히 연결하고 가방 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수링 한 4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3호바늘, 코바늘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볼게요. 대부분 콘사는 3호에서 5호 바늘로 뜨기 적당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3호나 4호 바늘 중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방 앞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보다 베이지로 떴는데 색상이 되게 예쁘게 나오죠. 자, 제가 지금 계획한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본 거는 이렇게 옆면이 동그란 완전 타원형은 아닌데 약간 각이 지게끔 그냥 코늘림 하는 부분은 동일한 데서 계속 코늘림해서 약간 각이 지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조임끈 넣는 구멍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쏙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편물을 2개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한 면, 앞면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가방 부분에 단단하게 옆면이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짱짱 기법 해가지고 가방 바닥 단단하게 뜨는 기법을 활용했거든요. 이 방법을 그대로 27단을 반복해 왔어요. 총 137개의 사슬뜨기를 잡고 쭉 단단하게 연결해 왔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옆면을 만들 거예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째 단하고 18번째 단, 이 중간에 2개는요, 꼭
여기 위치가 아니고 조금 더 옆에 있어도 되고 안쪽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2개의 조임끝 넣는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위에 짧은뜨기 4개 하고 그 다음 사슬 3개로 조임끝 넣는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4개, 이렇게 가장자리에 2개씩을 구멍을 만들어서요. 길게 옆면이 되는 동그란 부분에 편물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옆면이 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이런 모양의 가방이 완성될 것 같아요. 벌써 모양이 예상이 되죠. 자, 얼른 하프 토드백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가방 옆면은 제가 사진처럼 청록색을 이용할 건데요. 사슬 137개를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137코를 이용해서 짱짱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이미 가방 옆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슬은 한 30개만 해줄게요. 저는 이제 짱짱 기법이라고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이랑뜨기 하는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사슬에 한 가닥만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30개를 다 떠오도록 할게요. 자, 30개를 사슬 하나에만 넣어서 전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2번째 단도 동일하게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뒤집어서 이랑뜨기 하듯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똑같이 떠올게요. 3번째 단부터는 짱짱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슬 한 가닥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2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요. 이제부터 짱짱 기법을 뜰 거예요. 그래서 자, 사슬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편물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다음 실에 걸려있는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로 방금 나온 한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랑뜨기 했던 한 가닥 실을 또 걸어서 3개가 바늘에 걸리도록 해주세요. 그럼 실을 건 다음 2개 통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2개 통과. 그럼 이렇게 중간에 단이 모이게 돼요. 한 번 더 옆에 한 가닥이랑 밑에 한 가닥. 아까 첫 번째를 잘 떠놓고 나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V자가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2개 통과, 감아서 2개 통과. 또 바로 다음 코, 한 코 이랑뜨기 하는 뒷부분에 바늘을 넣고요. 아랫부분에 한 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가 단이 모이면서 도톰하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잘 떠놓으시면 바늘이 넣는 구멍이 이렇게 V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또 30개 떠올게요. 자, 저는 실제로 137개의 사슬뜨기를 시작해서요. 2번째 단까지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진행했고요. 3번째 단에서부터는 마지막 단까지는 계속 이렇게 터널 스티치,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가운데가 단단하게 떠줬어요.
물론 실 소요량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가방 바닥이 단단하게 가죽 바닥이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운데 이 기법을 활용하니까 좀 단단하게 편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방 옆면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짱짱 기법을 활용해서 동방 콘사로 예쁘게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앞에가 도톰해져요. 자, 마지막 코도 보시면 여기 모여져 있거든요. 한 코랑 바로 옆에 있는 한 코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완성이에요. 자,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 올라갈 때는 저는 사슬뜨기를 하고 올라가도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편물을 뒤집어 줄 거예요.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방금 나와 있는 한 가닥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한 가닥, 뒷면 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을 바늘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통과, 다시 걸고 두 개 통과. 처음을 잘 떠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V자가 약간 널찍하게 된 게 보이실 거거든요. 방금 넣었던 바로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걸고 통과, 두 가닥을 걸고 통과.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가방 바닥이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코백도 또는 에코백이나 기본 토트백 가방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일하게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만 1단만 이렇게 얇아지고요. 나머지 단들은 옆에가 도톰하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이제 가방 옆면이랑 연결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서 단단하게 이제 8단까지 쭉 떠올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8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이제 조임끝 넣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조임끈을 요 가운데 구멍 넣을 때 두 단 정도가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조임끈 넣는 구멍을 만들 때 두 단을 활용했어요. 8번째 단부터 9번째 단까지 18번째 단, 19번째 단에 조임끈 넣는 구멍을 만들 건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번째 단까지 떴다고 생각을 하고요. 9번째 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나 터널 스티치니까 사슬뜨기 하지 않고 편물을 그대로 돌려줄게요. 자, 바늘의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방금 나왔던 구멍이랑 바로 밑에 단에 한 가닥씩을 걸어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동일하게 떠주시고요. 자, 이제 짧은뜨기 4개를 했으니까 사슬 3개로 조임끈이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게요. 사슬 3개. 그러면 한 코, 두 코, 세 코를 건너서 네 번째 코에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 하는 방법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또 연결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조임끈이 들어가는 구멍이 살짝 만들어져요. 이렇게 저처럼 137개의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해주면요. 자, 쭉 중간에 뜨다가 마지막에 또 조임끈 넣는 구멍을 반대쪽에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뜨다가 마지막에 또 조임끈 넣는 부분을 넣을 때는 자, 끝에서부터 사슬뜨기 4개. 하나, 자, 여기 맨 끝에 부분이 여기까지 세주셔야 돼요. 맨 아랫부분.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그리고 사슬뜨기 3개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총 7코 전부터 조임끈 넣는 부분을 생각해서요. 자, 사슬 3개, 그리고 1코, 2코, 3코 건너고 4번째 코에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자, 터널 스티치 짧은뜨기 4개 들어가야 돼요. 2개, 3개, 제일 마지막에는 얘네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가까워진 V자 모양이어서 이렇게 2코에 넣어서 4번째 짧은뜨기. 그러면 먼저 쭉 편물을 떴을 때 살짝 작게 구멍이 2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2개의 구멍이, 조임끈 넣는 구멍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8번째 단을 했으면 9번째 단도 동일하게 사슬을 뜨지 않고 실을 건 상태에서 그대로 2가닥을 걸어 하나, 둘, 셋, 4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저는 그냥 요 조임끈이 들어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한 가닥에 사슬 하나를 걸어주는 거예요. 위에 부분, 사슬뜨기 한 부분에 빼뜨기를 해줬어요. 하나, 사슬뜨기 위에는 빼뜨기, 둘, 사슬뜨기 3개 했으니까요. 빼뜨기도 3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 3개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자 이제 7번째 넘어서 8번째 코는 동일하게 이렇게 뒷부분에 돌렸을 때 2가닥에 실에 넣어서 또 터널 스티치를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늘 넣는 부분 찾는 게 좀 어려운데 이제 뜯다 보면 쉽게 바늘 넣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코 더. 자, 여기까지 쭉 떠주셨으면요. 이제 또 사슬 3개를 했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슬 3개 했던 부분은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 3개를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사슬뜨기 한 부분을 메워줬으면 이제 다음 코부터는 또 우리 하던 대로 터널 스티치, 바늘 2가닥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짧은뜨기를 또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을 8번째랑 9번째 단에 한 번, 그 다음 18번째 단이랑 19번째 단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은 동일하게 또 반대쪽으로 편물을 돌려서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2가닥을 위아래 한 가닥씩 걸어주세요. 아래딱까지 한 가닥 걸은 거를 똑같이 짧은뜨기를 전체 코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셋, 넷. 이제 아까 우리 빼뜨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사슬뜨기 3개 한 빼뜨기 부분은 살짝 편물을 돌려보시면 사슬이 2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빼뜨기 했던 코랑 그 밑에 사슬까지 같이 잡고 다시 짧은뜨기. 또 이렇게 2가닥 실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한 번 더 빼뜨기 했던 부분까지 넣어서 3번째. 또 3번째 빼뜨기 했던 부분까지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가운데 해주시고요. 자, 이제 4번째 코부터는 또 동일하게 아랫단이랑 같이 하나를 걸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반대쪽까지 터널 스티치를 해올게요. 자, 또 쭉 뜯다 보면 반대쪽에 이제 아까 빼뜨기 했던 3군데. 자, 그럼 여기도 빼뜨기 했던 밑에 코까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래 것까지 걸어서 빼뜨기 했던 사슬코 두 가닥을 뒤에서 걸어주시면 돼요. 편물을 뒤집었을 때 한 가닥이랑 바로 밑에 한 가닥까지. 또 사슬뜨기 한 부분에 가닥을 두 가닥 잡아서 요렇게. 그럼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동일하게 뒤 편물에서 두 가닥 실을 잡아서 4개 짧은뜨기를 또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맨 끝에 코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잘 챙겨주셔야 돼요. 요렇게 중간에 조임끈 2개를 넣어줍니다. 자, 이 방법을 그대로 137개의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길게 137코를 잡아서 두 번째 단까지는 그냥 이랑뜨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부터 터멀 스티치,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쭉 떠주세요. 저는 8번째 단에 사슬뜨기 해주고 그 다음 9번째 단에 돌아오면서 빼뜨기 하면서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동일하게 쭉 터멀 스티치를 했고요.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쭉 짧은뜨기를 했고요. 18번째 단이랑 19번째 단에 다시 한번 조임끈을 양쪽 부분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방 옆면에는 4개의 조임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임끈 넣는 구멍까지 만들어서요. 가방 옆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27번째 단까지 뜨시면 살짝 이렇게 맨 끝에 부분은 한 단이어서 얇아지고요. 가운데 부분은 도톰해져요. 양쪽 끝이 조금 얇아지는 부분은 가방 앞면하고 뒷면을 연결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사슬뜨기 137코를 활용해서 가방 옆면을 쭉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베이지 실 이용할게요. 동방콘사 베이지 실이고요. 연한 베이지인데 이 아이를 가지고는 이제 가방 앞면하고 뒷면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가방 앞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타원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코늘림 부분이 어려워서 같은 곳에 코늘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반원, 타원형 뜨는 가방 바닥 뜨시는 거 활용해서요. 반쪽만 타원형으로 코늘림을 계속 진행해 주신 거로 보면 돼요. 그럼 한 단당 3코가 늘어나고요. 나머지 위에 부분의 10코는 그냥 똑같이 짧은뜨기 했고요. 여기는 그냥 이랑뜨기로 계속 반복해서 코늘림을 진행했습니다. 자, 한번 가방 앞면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동방콘사 베이지 실을 이용해서요. 단수링을 꼭 챙겨놔 주셔야 돼요. 먼저 저는 크기를 사슬뜨기 11개를 했습니다. 자, 시작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0코는 짧은뜨기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11번째 코에는 코늘림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슬 하나 올리고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바로 밑에 한 코, 한 가닥씩을 걸어서 자, 이랑뜨기 하듯이 그냥 짧은뜨기 10개를 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제 마지막 코에는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11번째 처음 코는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3개 할 거예요. 하나, 자, 헷갈릴 수 있어서 코늘림 하는 부분에 첫 번째에는 단수링을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또 진행할게요. 둘, 자, 또 같은 코에 셋. 꼬랑지 실은 옆으로 당기면서 해주시면 돼요.
셋. 맨 마지막 코는 한 코에 3개 짧은뜨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도 계속해서 코늘림을 하는 부분이어서 단수링을 표시해주고 넘어갈게요. 이제는 편물을 돌리면서 돌아오면서 뜰게요. 방금 했던 널찍한 동그란 코 바로 옆에 한 코에 하나씩 10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코까지 10개. 자, 첫 번째 한 단이 완성이에요. 두 번째 단을 가볼게요. 두 번째 단은 그러면 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을 돌려주셔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10개를 또 해줄 거예요. 방금 사슬 바로 밑에 있는 한 코에서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뒤에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셋, 10개를 해오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단수링이 표시된 바로 전까지가 10번째 코예요. 아홉, 열. 이제 여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타원형 뜨기 많이 해보신 분들 또는 원형 뜨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번째 단은 모든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둘, 둘, 둘. 이렇게 3코를 증가시켜 줄게요. 자, 먼저 단수링 있던 첫 번째 코에 자, 단수링 빼놓은 곳엔 이제 코늘림을 진행해 줄 거예요. 이랑뜨기로 하나, 둘. 다시 코늘림 하기 첫 번째. 다시 여기 방금 2코 전후로 단수링을 다시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코도 한 코에 2개. 동일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자, 마지막 있는 부분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2개. 다시 마지막 코에는 단수링을 표시해 줄게요. 자, 코수를 빼먹지 않도록 계속 단수링을 표시해 가면서 늘려나갈 건데요. 지금 첫 번째 한 곳에 3개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두 번째 단에 6개가 됐어요. 타원형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세 번째 단은 1개, 2개, 1개, 2개, 네 번째 단은 1개, 1개, 2개, 1개, 1개, 2개 이렇게 늘려나갈 거예요. 또 다음 10개는요. 이랑뜨기로 똑같이 10개를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꼬랑지 실은 잡고 뜨다가 빼놨으니까 잘라줄게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코늘림 할 건데 코수가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단은 사슬 하나, 편물을 돌려서 이랑뜨기 하듯이 또 짧은뜨기 10개로 돌아올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세 번째 단의 코늘림은요. 2개, 하나, 2개, 하나.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매번 같은 부분에 코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 한 코. 한 코에 하나. 이게 코늘림 하는 방법이에요. 자, 또
한 코에 2개. 하나, 같은 코에 둘, 바로 옆에 하나. 또 하나, 둘. 자, 그리고 마지막 코늘림했던 부분에 한 코. 다시 코늘림했던 세 번째 단은 이제 이 코늘림한 부분이 9코가 됩니다. 3코, 6코, 9코, 3코씩 증가하는 거예요. 옆에 부분은 동일하게 짧은뜨기 10개, 밀랑뜨기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4, 5, 6, 7, 8, 9, 10. 자, 이제 네 번째 단을 들어갈게요. 네 번째 단도 사슬 하나, 편물은 돌려서 밀랑뜨기 하듯이 10개의 짧은뜨기. 그 다음 단수링 있던 부분은 자, 이번에 네 번째 단은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시 단수링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 하나, 하나. 한 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2개 하나하나. 한 코에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동일한 방법으로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하나. 자, 마지막 코늘림 했던 부분에 한 개. 다시 코늘림 했던 부분에 단수링. 코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진짜 단수링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코늘림 했던 부분은 12코가 됩니다.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요. 밀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 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네 번째 단까지 완료. 다섯 번째 단도 자, 반복할게요. 자, 이제 단수링 한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코늘림 할 건데 다섯 번째 단은 한 개 개수가 늘려서 2개, 하나, 하나, 하나. 이걸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단수링 방금 뺀 데부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시 단수링을 표시해 놓을게요. 2개 전에.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자, 또 반복할게요. 하나, 같은 코에 둘, 코늘림. 그 다음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자, 또 마지막 코늘림.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또 하나. 자, 마지막 단수링 했던 부분. 여기 마지막에 하나. 다시 원래대로 단수링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복해서 코늘림을 진행할 건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2개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어서 뜨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각이 지게 만들어져요. 자, 저는 이 아이를 12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11번째 단까지 떠왔어요. 자, 약간 요령을 설명드리면 코수가 한번 빠지면 나중에 저는 세다가 포기하고 계속 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수 진짜 조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랑뜨기를 해서 뭐 양쪽에서 봤을 때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잖아요. 반대쪽은 가운데가 이렇게 우물쭈물 차 있습니다. 양쪽에 차 있는 것부터 코스를 세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단이 됩니다. 올라가면서 한 단, 내려가면서 두 번째 단, 올라가면서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시 올라오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12번째 단을 뜨고 있어요. 자, 단을 개수를 세줘야 되는 게 제가 12번째 단을 뜨고 있을 때는 코늘림 할 때 코늘림 하나 해주고 나머지 10개. 그러니까 12번째 단을 뜨고 있으면 거기서 빼기 2 해준 것만큼 한 코가 개수가 된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째 단을 뜨고 있으니까 코늘림 하는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11번째 단 마무리 사슬 하나. 편물을 돌려서 이제 이랑뜨기로 10개의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링 바로 전번째 코까지가 10개. 단수링이 있는 곳부터 코늘림을 진행해 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번째 단을 뜨고 있으니까 하나, 둘, 한 개짜리가 10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시 두 번째 전에다가 단수링을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10개 들어가야 돼요. 한 코짜리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째 단을 뜨고 있으니까 이 코늘림 하는 중간에 짧은뜨기 10개가 진행되면 됩니다. 자, 또 코늘림 하나, 같은 코에 또 한 번, 둘. 이제 또 사슬뜨기 10개 할게요. 짧은뜨기 10개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또 코늘림 하나, 둘, 같은 코에 2개 해주시고요. 또 이제 10개 짧은뜨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링까지가 10번째 코. 자, 이렇게 12번째 코늘림은 끝났어요. 10개. 그리고 다시 또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그 다음 또 옆에 부분은 짧은뜨기 10개, 이랑뜨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13번째 단에는 여기 이제 조임끈을 넣는 부분, 이렇게 조임끈이 넣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13번째랑 23번째랑 33번째 세 군데에 이렇게 구멍을 6개를 뚫어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 구멍을 뚫어 줬어요. 자, 13번째 단이니까요. 코늘림 개수는 11개가 필요해요. 사슬 하나. 이제 조임끈 넣을 거니까 4개만 할게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의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돼요. 이제 조임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사슬 3개. 그 다음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고 4번째 코에다가 이랑뜨기 하듯이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7개 떴으니까 이제 딱 3개만 더 뜨면 10개죠?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코늘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13번째 단이기 때문에
이제 코늘림 하는 부분은 11개의 증가가 들어가요. 자, 우선은 한 코에 2개. 하나, 둘. 코늘림 하나 해주시고요. 단수링 꼭 다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제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다시 코늘림. 한 코에 2, 하나, 둘. 자, 또 11개 짧은뜨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또 코늘림. 하나, 둘. 같은 코에 2개 넣었으니까 또다시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단수링 있는 마지막 코가 11개네요. 자, 코늘림 11개까지. 자, 여기까지 다시 단수링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또 10개 할 건데요. 자, 여기서도 또 조임끈이 들어가야 되죠. 반대쪽도. 그럼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다음은 사슬 3개. 하나, 둘, 셋. 한 코, 2코, 3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4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코까지 한 가닥에 걸어서 4개. 자, 이렇게 13번째 단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매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13번째까지 떴으니까 표시할게요. 이제 14번째 단을 떠볼게요. 자, 14번째 단은 사슬 하나 돌려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10개를 해올 건데요. 아까 사슬뜨기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랑뜨기로 했어요. 여기 한 코, 여기 사슬코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도 한 코 걸어서 하나, 한 가닥만 걸어서 둘, 한 가닥만 걸어서 셋. 자, 그리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3개. 그러면 짧은뜨기 10개 한 거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예쁘게 조임끈 넣을 구멍이 생겨요. 자, 저는 지금 14번째 단을 뜨고 있죠. 그러면 코늘림 해주고 1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단수링 했던 부분은 코늘림을 또 진행할게요. 단수링 밴드부터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다시 두 번째 단수링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제 12개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혹시 까먹었으면 14번째 단을 뜨고 있죠? 2개 빼준 12개의 짧은뜨기가 하나 쭉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자, 또 12개. 둘,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자, 또 코늘림 할게요. 같은 코에 같이 바늘 넣어서 2개. 자, 이제 또 12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마지막 단수링 했던 부분이 12개예요. 자, 코늘림 타원형도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12개 했던 부분 다시 체크. 이제 10개 짧은뜨기를 또 동일하게 해올 건데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사슬뜨기 했던 데에 3개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3개 위에도 동일하게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3개 할게요. 하나, 한 가닥씩 걸어서 3개. 또 옆에도
짧은뜨기 4개 더. 둘, 셋, 마지막 한 가닥 걸어서 요렇게. 자, 14번째 단이 다 떴습니다. 14번째 끝, 이제 15번째를 떠주셔야 돼요. 자, 헷갈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총 39단을 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매번 코수가 헤매니까요. 총 39개까지 우리 피아노 연습하듯이 한 개씩 동그라미 치면서 저는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요렇게 반복해서 이제 15번째 단을 뜨고 있으니까 10개의 짧은뜨기, 코늘림하는 부분에는 짧은뜨기가 2개 빼준 13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만큼 떴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 크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지금 저 15번째 단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3번째, 23번째, 33번째 단에는 꼭 조임끈 넣는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동일하게 이제 쭉 반복해서 만들어 올 건데 코스 실수하시면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가방을 예쁘게 완성할 때는 항상 아주 작은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총 137코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서 동일하게 137코, 또 동일하게 가방 옆면이 되는 부분도 사슬뜨기 137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코스 실수 안 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5번째 단부터 39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반복해서요. 똑같은 편물 크기로 마저 더 떠오도록 할게요. 자, 조금 대장정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사진만 보고는 너무 예쁜 가방이어서 제가 만든 가방도 비슷한 느낌이 나는 하프 토드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른 만들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총 39단까지 쭉 반복해서 떠왔어요. 똑같은 편물을 이렇게 2개 만들어줬고요. 혹시 또 연결하기 편하게 단수링을 표시해서요. 코스를 다시 한번 세봤어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39단까지 쭉 떠왔어요. 중간중간 23번째 단이랑 33번째 단에는 조임끈 넣는 구멍을 만들어서 짧은뜨기 4개, 그 다음 사슬 3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총 전체 코스가 137코가 되게 39단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온 편물을 2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조임끈 넣는 구멍도 동일한 위치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총 코스는 총 137코예요. 연결할 때 헷갈릴 수 있어서 20코마다 단수링을 표시했어요. 20, 40, 60, 80, 100, 120, 여기 보라 색깔까지 130, 그리고 여기 나머지 7코. 이렇게 총 137코가 되도록 코스 잘 확인해서 이렇게 똑같은 편물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안쪽에 가고 겉에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편물을 놔줄게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타원형 떴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겉부분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아이도 또 헷갈릴 수 있어서요. 20코마다 단수링을 표시해 줬어요. 20, 40, 60, 80, 100, 120, 그 다음 여기 130, 그리고 위에 7코. 이렇게 양쪽에 코스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방에 앞면하고 뒷면이 되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짱짱기법을 떠온 아이는 약간 이렇게 처음이랑 맨 끝에 부분에는 단 차이가 살짝 납니다.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할 예정이에요. 자, 저는 쭉 만들어 온 아이의 가장 끝에 실을 자르지 않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실을 남겨놓고 잘랐습니다. 끝에는 실을 잘라주지 않았는데요. 이 실은 쭉 통과시켜 줄게요. 여분 실을 좀 길게 잘라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옆면하고 연결을 해봐야 돼요. 돗바늘을 활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이제 빼뜨기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전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편하게 앞면하고 옆면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이 보이죠? 앞면의 편물에서 겉부분이 될 부분을 정해 주시고요. 옆면 부분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게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한 단이 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단이랑 처음 단이, 얇은 단은 이렇게 연결해 볼 거예요. 그대로 코스 틀리지 않도록 단수링 표시해 준 거 잘 맞춰가지고 해주세요. 첫 번째 앞에서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자, 옆면 부분도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 줄게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앞으로 올 건데요. 자, 뒤에서 앞에 한 코, 그리고 바로 밑에 한 코에다가 연결. 또 다시 앞에서 뒤로 한 코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뒤에서 앞으로 나올게요. 그 밑에 한 코랑 네 번째 코에 맞춰서 한 코에 하나씩.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빼뜨기 하는 부분 연결이 잘 안 보이고요. 뒤에 이렇게 바느질한 자국이 납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한 코, 한 코. 뒤에서 한 코 앞으로 건너서. 그리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한 코, 한 코, 옆에서 뒤로 한 코. 자, 밑에 있는 단수링은 똑같은 위치니까 빼줄게요. 또 20개를 또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할게요. 바느질하는 영상은 제가 조금 생략할게요. 앞면하고 뒷면 동일하게 다 한 코에 하나씩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방법 없이요. 이렇게 옆면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시침질처럼 하고 있어서 지그재그 무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앞면하고 뒷면, 자, 한 면을 다 연결해 올 거고요. 반대쪽 면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로 옆면을 연결해 왔어요. 겉에서 봤을 때 바느질 연결한 부분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연결했는데 안쪽에서 시침질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에 이렇게 넓게 전체 다 옆면을 양쪽을 동일하게 연결했고요. 다 연결한 다음에 남은 실은 중간에 넣어서 숨겨줬습니다. 바느질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자세히 못 해드리겠어요. 여기 예쁘게 겉에 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면 부분하고 그리고 옆면 부분을 연결해서요. 저는 이제 조임끈을 넣어서 이렇게 하프 모양처럼 생긴 토드백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진 보고 만들었던 그 아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마음에 들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샤무드끈을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가방 안에 넣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방 끈 하기엔 너무 얇은 것 같아서 가방 끈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요런 시중에 있는 끈을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일하게 동방면사 18합으로요. 같은 청록색이랑 베이지 색깔을 활용해서 이렇게 끈을 만들었거든요.
가방 끈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방 끈을 89cm가 되게 길게 이중사슬끈을 떠왔습니다. 한번 가방끈 뜨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방끈이 너무 얇은 것 같아가지고 가방 조임끈 넣고 어깨에 멜 수 있게 또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살짝 도톰하게 떴어요. 시중에 파는 끈보다는 두께가 조금 도톰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세 줄을 잡아서 이중 사슬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청록 색깔 두 줄하고 베이지 한 줄 가지고 한번 떠봤습니다. 가방끈은 원하시는 대로 뭐 새우뜨기나 가방 끈뜨기를 활용해 주셔도 돼요. 자, 제가 한번 활용한 가방 끈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이중 사슬끈을 떠보려고 합니다. 청록 색깔을 두 줄 잡고 베이지색으로 한 줄 잡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끈을 약간 이중 사슬끈을 뜰 거기 때문에 청록색을 두 줄로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자, 한참 풀어줬거든요. 반 접어서 두 줄로 끈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지색 실 또한 이렇게 세 줄을 가지고 올게요. 세 줄을 이용해서 이중 사슬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5바늘을 활용해 볼게요. 조금 더 두툼한 바늘 활용해 주시면 돼요. 먼저 세 가닥을 그냥 동시에 잡고 시작을 할게요. 한번 감아서 통과. 그럼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게 시작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록색은 손에 우리 바늘 실 잡듯이 잡아 주시고요. 베이지 실은 아래에다가 엄지손으로 잡아 놓을게요. 이중사슬끈 하는 것처럼요. 베이지를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고 청록색의 실을 감아서 세 줄을 통과. 손에 힘이 일정해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베이지 실을 한 바퀴 감고 청록색을 걸어서 세 줄 통과. 또 베이지 실 한 줄 앞에서 뒤로 감아주고 청록색을 통과.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끈을 반복해서 쭉 뜰게요. 베이지 실은 앞에서 한번 감은 다음 아래에 편물하고 같이 잡아주시고요. 청록색은 걸고 사슬뜨기 하듯이 통과. 또 베이지 실 한번 감고 여기서 베이지 실이 한 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잡아당기시면 끈이 일자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살짝 여유 두고 베이지 실을 잡아주고 청록색 통과.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원하는 가방 끈 길이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토드백이나 또는 어깨에 살짝 멜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원해서 88cm 정도 떠왔는데요. 자,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88cm를 다시 하나 또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기본 버킷백 다는 것처럼요. 두 줄을 양쪽에 같이 넣어서 쭉 잡아당기거나 또는 손으로 손목에 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88cm를 다 떠올게요. 다 뜨고 난 다음에는 실을 잘라줄게요. 저는 그냥 통째로 길게 세 줄 동시에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실은 사슬뜨기를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대로 쭉 통과. 그 세 줄을 한 가닥씩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반대쪽에서 시작했던 부분은 어차피 첫 고리가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길이를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이제 이 아이를 가방에다 넣어 볼게요. 구멍이 앞부분에 6개의 구멍이 있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6개, 옆면 부분에는 구멍이 2개씩 뚫려 있어요. 저는 가장 끝에서부터 처음 만든 아이를 연결해 줄게요. 자,
옆면 부분부터 시작해서 넣어서 왔다 갔다 구멍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생각보다 가방이 조금 앞면 부분이 크게 보이실 텐데 이제 들게 되면 하프처럼 쭉 접히는 모양이어서 들었을 때는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편물을 떠왔을 때는 생각보다 크기가 크더라고요. 실제로 크기를 봤을 때 앞면 크기가 39cm까지 되긴 하는데요. 접어서 하프 모양으로 들고 다닐 거여서 이렇게 쭉 접히는 모양이라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천 가방하고 또는 가죽 가방하고 느낌이 달라서 제가 원했던 모양대로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가방 끈 길이는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가방 끈 길이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했던 요 반대쪽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연결할 거고요. 연결할 때는 간단하게 끝에 매듭을 지어가지고 여기 끝에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매듭을 지어 줄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에서부터 연결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 반대쪽 옆면에서부터 시작. 제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옆면 부분까지. 이 아이도 아까 처음 했던 매듭 있던 부분도요, 똑같이 묶어줄게요. 이제 가방 끈이 양쪽 옆에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끈적이 안 되지만 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하프 토트백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쪽에 이제 도톰하게 물건이 들어가면 너무 예쁘게 하프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하프백인데요. 안쪽은 생각보다 넓게 만들어져요. 쭉. 안쪽은 되게 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프 모양이 되도록 쭉 잡아당겨집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고 제가 처음에 봤던 사진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들 때 편하게 가운데 부분을 제가 일부러 조임끈을 안 넣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든 부분을 쭉 잡아당겨서 반쪽만 하프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들고 다닐 토트백으로 완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에 부분에 실 정리만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하프 토트백 완성이에요. 자, 가방 끈은 예쁘게 가죽끈을 활용해 주셔도 완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쁜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했던 하프 토트백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토트백을 완성해 봤어요. 제가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방 면사를 이용한 하프 토트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죽의 느낌이랑 천의 느낌보다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긴 한데요. 생각만큼 예쁘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감사해요.